외로울 땐 코인 소개팅. 여러분, 저희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 정말 중요한 건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은 부동산도 휘청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폭락을 한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휘청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같이 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암호화폐는 어떨까? 비트코인은 어떨까?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어, 그래도 아무래도 이 돈이라는 게 흐름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이렇게 흐르는데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흐르고 그렇게 물결을 따로 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방송을 계속 진행을 못할 것 같은데 코인 소개팅. 앵커님 말씀대로 주식이랑 코인은 중장기적으로 같이 갑니다. 그 사례를 잘 알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랑 나스닥만 봐도 두 종목을 같이 이렇게 딱 차트를 겹쳐보면 두 개 다 같이 움직여요. 어,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같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를 한다. 그럼 주식이 폭락한다는 건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폭락할 수 있지, 폭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이런 피봇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은 뭔가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대신해서 좀 현금 비중을 탄탄하게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코인 소개팅. 지금 시장이 이제 금리가 막 계속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동결이 되고 인하가 될 텐데 올해 안으로 인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좀 현금 비중을 저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또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또 이쪽에 투자를 해도 위험하고 또 이쪽에 투자를 해도 위험한 그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잘 실천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을 들으니까 네네. 내가 진짜 현금을 좀 보유하고 또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인 소개팅. 그렇죠. 제가 요새 AMC 유튜브랑 투자스폰 유튜브에서 하도 이제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소위 말해서 이제 꼰대 아니냐, 좀 이제 자꾸 뭐 사지 말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또 사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치도 찍었잖아요. 이런데 투자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좀 많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또 에일리치 유튜브에서 이 지금 상승이 어떤 이유에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이런 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지금 딱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소액 비중으로 매매도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금리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인 소개팅. 그 말씀 잘 새겨 듣고 또 그렇게 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또 가르쳐 드리는 입장에서 너무 뿌듯하네요. 이렇게 이미 제가 말씀드릴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뭔가 이게 제가 강의를 해드린 건지 아니면 제가 복습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인 소개팅. 현금 비중을 늘려라, 현금을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현금만 갖고 있기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또 다른 투자처는 없나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이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현금을 갖고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꾸 뭔가 하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앵커님께서 보셨을 때 뭔가 주식도 하락일 것 같고 암호화폐도 하락일 것 같다. 그러면 어떤 거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자산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즘 또 금을 사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해 보면 뭐 소금 소금이요? 뭐 그런 이슈들이 오가고 있기도 하니까 코인 소개팅. 일단 소금에서 저는 좀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려보면은 그 금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금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안전자산이라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소금이 너무 소금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약간 장난이었는데. 근데 확실히 이제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하락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자산보다는 금에 투자했을 때 오히려 좀 하락을 방어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좀 놀라운 거는 경제 침체가 터지면은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금이고 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금을 사면은 금에서도 손해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앵커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저 양반은 뭐 주식 사라는 건지 코인 사라는 건 뭐 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채권입니다. 채권. 요즘에 뉴스에서 채권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 채권 가격이 올랐다, 뭐 하락했다 이런 이슈들도 예전보다 더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언론사들에서 채권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건 개인들이건 채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코인을 정말 사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비중을 조금 이제 경제 상황에서 봤을 때 조금 줄여나가면서 오히려 채권들, 특히 뭔가 이제 리스크가 큰 장기 채권보다는 뭐 단기채나 중기채 위주로 조금 공략을 하시면은 금리가 인하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는 오히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은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를 굳건하게 믿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소나기가 올 때 굳이 안 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나기가 오는 걸 대비해서 채권 비중을 좀 늘려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인 소개팅. 네, 또 김피비님께서 금리 인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시 오는 소나기를 피해서 또 채권에 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